본 내용 진행하기 전에 간략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안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 진행하게 되면 2021년 하반기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금융시장 연동 원리, 즉 먼저 지난 이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떤 식으로 연동되고 있는지를 공유를 해왔죠. 요 내용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을 먼저 알고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이해 폭이 더 훨씬 커지게 되게 돼요. 녹색 검색창에다가 주상지라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상지에 카페가 나오게 돼요.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물론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올려져 있죠. 여기에 2020년이에요.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얘를 이제 눌러서 보게 된다면 동일하게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2020년 3월 25일 날 올린 거 요 제목 그대로 계속 이제 밑으로 내리셔서 찾으면 돼요. 요거를 보게 되면 어떻게 같은 기간에 이 미국의 산업 특성 틀리고 대한민국의 산업 특성 틀리고 아프리카의 산업 특성이 틀린데 어떻게 같은 기간에 주식시장이 연동되게 되냐? 연동되고 있다는 것.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글로벌 투자 조직들은 인류의 금융 역사 속에서 거대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글로벌 경제의 방향성을 파악하고 일정 기간 1개월과 3개월마다 파생시장의 만기마다 방향성과는 전혀 상관없는 변동성을 만들면서 수익을 극대화시켜 왔죠. 한국과의 중앙은행보다 더 많은 자금을 운영하는 복수의 투자 조직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들은 굳이 자기가 속한 나라 속에서만 금융시장을 움직이지를 않게 되죠. 이와 같은 이야기를 먼저 알고 오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더 많은 이해 폭이 굉장히 단계에 빠르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이 그림 자료를 보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 삼성전자, S&P 500 나타나게 됐어요. 이게 빨간색 선으로 나타낸 것은 직전에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게 되는 상승 변곡점을 나타낸 거예요. S&P 500 지수의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시기 코스피도 연동되었고 상승세,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고 코스닥도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S&P 500 지수가 하락 변곡점, 즉 상승세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이 시기가 되게 되면 코스피, 코스닥도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2021년 4월서부터는 이와 같이 노란색 박스가 존재를 해요. 왜 저 노란색 박스가 만들어지게 됐냐면 2021년 3월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매우 중요한 현상이 또 발생이 되게 됐어요. 그 현상은 좀 공유를 드리기 어렵고요. 그래서 4월부터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게 됐고 S&P 500 보게 되면 똑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다가 현재 박스권 상위에 머물고 있고, 코스피도 이 박스권 위로 올라서려고 하고 있고 코스닥도 연동되는 이와 같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죠. 어떻게 연동되게 됩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2020년 3월 25일 공개방송 자료를 봐도 되고, 시간이 없으신 분은 이 그림만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저희가 2020년 3월 13일 또 3월 초서부터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 글로벌 옵션 지수라는 것만 공유를 드리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폭락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무슨 뭐 경제대공황이고 뭐 반등이 나왔다가 뭐 추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인버스 2배수를 살 이유가 없다. 글로벌 금융시장은 연동돼서 움직이게 되고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게 되면 2020년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나게 되게 되면 코스피를 포함해서 반등 국면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 내용이 저희 주상지 카페 여기 가운데 유튜브 채널 가운데 올려져 있는 게 얘가 2020년 3월 13일 날 근거 자료를 남긴 거죠. 이와 같이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격 차트로는 알 수 없는 매우 신기하고 중요한 이야기들을 미리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글로벌 옵션 지수가 파란색 선으로 향하게 되게 된다면 주요한 금융상품이 하락할 곳에 베팅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파란색 선으로 향하게 되고, 반대로 주요한 금융상품에 상승할 곳에 베팅하는 금액이 많아지게 되면 빨간색 선으로 가게 돼요. 여기에 나타난 것은 대한민국의 코스피 200 지수가 되게 돼요. 여기 캔들로 나타난 게 대한민국 코스피 200 지수. 글로벌 금융시장의 하방 베팅이 격화되는 이러한 시절들을 매칭해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코스피 200 지수가 하락하는 현상, 또 글로벌 옵션 지수가 1번, 2번과 같이 상방 배팅이 많아지게 되면 연동돼서 코스피 200 지수도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이 좀 더 세부적인 여러 연동 원리를 보고 싶으면 2020년 3월 25일 한머니의 글로벌 금융시장 운영 메커니즘, 어떻게 2020년 3월 13일 날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할 때 그것이 아님을 반등, 이제 끝나는 마무리가 되게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는 미리 다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동되고 있고 코스피, 코스닥도 연동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S&P 500의 상승 변곡점, 하락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마다 얘네들이 연동되어져 왔죠.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좋아갖고 다른 이제 대한민국 국적 기업이 아닌 해외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 또 2025년으로 다가오게 되는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은 주가 상승세가 장난이 아닌데 삼성전자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희한하지. 그 이유를 여기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무엇입니까? S&P 500 지수의 하락세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기간, 코스피도 상승, 코스닥도 상승, 삼성전자 하락. 왜 이럴까? S&P 500이 상승 변곡점이 만들어질 때 S&P 500 상승, 코스피 상승, 코스닥 상승, 삼성전자 하락. 왜 이런 현상이 만들어지게 될까? 단적으로 4월서부터 만들어진 박스권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S&P 500 박스권 위의 위치, 코스닥도 위로 올라서고 있고 코스피도 박스권 상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삼성전자 박스권 밑에 비트코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비트코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실체가 있는데 왜 이럴까? 왜 삼성전자가 이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보다도 감도가 떨어지는 것일까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의문을 가져야지 되겠죠. 모든 지구상에 존재를 하는 것들은 수명주기를 갖게 돼요. 인간도 태어나서 생로병사를 거쳐서 죽듯이 반도체가 됐던 아니면 스마트폰이 됐던 다 수명주기를 가져요. 수명주기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의 매출액, 시장 점유율, 그리고 오너의 철학, 비전이 만든 그 길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수명주기가 만들어져 왔죠.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의 상승생애는 종료됐어요. 상승생애가 종료되게 되면 완전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제일 밑에 태동기를 귀향하는 불교의 윤회 과정이 진행이 되게 돼요. 윤회 과정은, 삼성전자 수명주기의 윤회 과정은 2019년도서부터 2020년에 완료가 되게 됐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야지 되는데 태동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밑으로 흐르고 있는 중이에요. 신기하게도 현재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 국민의 세금이 낸 밥을 드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식가격 지수도 수명주기상에서 상승생애가, 1차 상승생애가 현대를 이어가는 그 찬란했던 쇠퇴기까지 가야 되는 상승생애가 아직 시작되고 있지 못한 중이죠. 근데 우리는 또 하나 주목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와 같은 TSMC, 그리고 2025년 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고, 자동차를 지금은 사람이 타고 모든 곳에 제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각종 센서들을 달게 되면서 수많은 정보들이 만들어지고, 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IT 부품들, 반도체를 포함한 IT 부품들이 굉장히 수요가 증가되게 되고, 이와 관련된 기업들은 기존의 수명주기를 다 상방으로 뚫고 수명주기를 연장을 하게 되고, 국제 반도체 업황을 대변하는 국제 반도체 지수도 기존의 수명주기를 돌파를 하게 됐죠.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1위라는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상승생에도 시작을 못했고 쇠퇴기를 돌파하기는커녕 태동기도 돌파를 못하고 있는가. 만약 삼성전자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지 않고 미국에 상장되어져 있고, 삼성전자의 본사가 대한민국에 있지 않고 미국에 있었다면 이 주식 가격은 이미 다른 기업들 반도체 지수와 동일하게 기존 수명주기를 이미 돌파를 해서 상방으로 헐헐 날아가고 있어야지 되죠. 이와 같이 특정 국가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민의 생활을 수년간의 경제 방향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한 정책이 만든 방향성에 그 국가에 존재하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조치인 기업들의 가치 또한 수렴되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삼성전자가 아직 여기에 올라서지를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아까 봤듯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대한민국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높은 삼성전자가 코스피 상승하고 코스닥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하게 됐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지 되죠. 여기에 대한민국 종합주가 지수인 코스피의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되고 1990년 초에 상승세가 종료가 되게 됐고 그 다음에 윤회 과정이 1998년에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주에서 계속해서 잦은 변동을 만들어줘 왔어요. 얘는 지금 1차 상승이 완료되고서는 휴지기를 꽤 긴 기간 평균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진행되어져 왔죠. 여기서 상승이 되게 되면 쇠퇴기가에 들어가는 2차 상승기가 되게 돼요. 근데 뭐다? 앞에서 봤죠. 글로벌 금융시장은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져 움직이고 있고 대한민국이 수출을 통해서 우리에게 돈을 지불하는 고객국가 수출 비중이 가장 큰 게 중국, 미국, 유럽 등인데 상해종합주가지수도 태동기 아직 넘어서지 못하면서 상승세가 출발이 되지 못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의 주식가격 지수도 아직 평균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를 넘어서지 못했죠. 근데 무엇이 잘났건데 코스피 혼자서 이들을 앞서서 경유지를 넘어 있는가? 속도가 많이 나갔어요. 즉 삼성전자를 꾹꾹꾹 눌러주지 않았으면 삼성전자와 똑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존의 수명주기를 넘어서 훨훨 날아가듯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움직였다면 만약 움직였다면 코스피의 수명주기는 지금 쇠퇴기에 진입해 있어야지 되죠. 즉 다른 국가들과 같은 기간에 같이 연동되어야 되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운영 메커니즘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삼성전자 업황 좋은데 왜 안 가니? 삼성전자 기술 좋은데 왜 안 가니? 저평가 상태 맞죠? 붉은색 선이 역사적 평균 속도예요. 이 밑에 봤으니까 저평가 상태 맞아요. 근데 어떠한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현상, 바로 이와 같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알 수가 있죠. 또 하나 알 수가 있는 건 이렇게 눌러왔었던 삼성전자를 움직이게 된다. 그럼 나머지 대형주, 국내 대형주 다 눌러버리겠다는 얘기가 되게 돼요. 대한민국의 해외 자본을 갖고서는 운영하는 거대 자금을 운영하는 지부 정도가 들어와 있고 종합주가지수를 움직이면서 대한민국 파생시장의 변동성을 만들어야지 되게 되는데 가장 쉬운 게 여러 개를 움직이는 것보다 삼성전자 하나 쥐고서 흔들어대게 되면 위든 아래든 원하는 변동성을 너무나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얘를 포기하고 다른 걸로 만들려고 그러면 매우 복잡한 번거로움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것은 변동성의 논리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한 삼성전자라는 것은 하방의 변동성을 계속 눌러주게 되더라도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막강한 설명력이 있죠. 봐라. 삼성전자의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낸 콩밥을 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 가격이 안 가겠지. 그러려니 하고선 또 공감대가 형성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 2021년 하반기 코스피와 삼성전자의 주식 가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과 연동되는 코스피가 어떻게 연동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연동되어져 왔는지 그러한 이유는 또 무엇 때문인지 이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향후에 미국의 주식가격 지수가 경유지를 넘어서게 되고 상해종합주가 지수가 태동기를 넘어서면서 상승세가 시작이 되게 된다면 키높이가 맞춰지게 되겠죠. 지금은 코스피가 너무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권리에서 한 발, 두 발 앞서가고 있는 중이고 삼성전자를 움직이게 되면 더 빨리 앞서가게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매번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연동 권리에 의해서 코스피 상승하고 코스닥 상승하는 시절 삼성전자가 못 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가격 차트에 수많은 보조지표를 띄워놓고 수많은 손을 걷더라도 알 수 없는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인지하기 쉬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특히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숨겨져 있는 매우 놀라운 기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저희와 함께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함께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 방긋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